오신다고 연락을 주셨던 기자분들이 다 오신 것 같고요. 오늘이 3월 10일입니다. 봄이 다 돼서 지금쯤은 좀 자유롭게 될 줄 알았으나 아직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을 다 모시지 못하고요. 현장에서와 유튜브를 통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전국 언론노동조합 11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기자간담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생방송으로 보시는 기자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들이 이게 공지를 드렸지만은 지금 여기는 약 7분 정도의 언론사 기자분들이 와 계시고요. 혹시 못 오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유튜브 댓글에 소속 언론사와 기자 실명을 밝히시고 질문을 올리시면은 저희들이 그걸 취합하여 새 임원들께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너무 말이 길었고요. 그리고 이게 오랜만에 하는 기자간담회라서 기자회견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이 주최 측이 말을 많이 하는 곳이라면 기자간담회는 기자님들이 얼마나 예리한 질문을 하시는가. 더군다나 이게 또 유튜브 생중계라는 부담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간담회 시작할 때 많은 여러분들이 더 주인이 돼서 많은 질문을 해주시고 언론노조는 거기에 답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미 보도자료로 배포를 했지만 저희 언론노조 11대 집행부의 총괄 사업 및 현안 소개를 전국 언론노동조합 11대 위원장님이신 은창현 위원장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석부위원장 전대식 수석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윤창현 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로 11대 언론노조 위원장 업무를 인수받고 시작한 지 열흘 남짓 됐습니다. 대통령도 취임하면 일정 기간은 언론과 허니문 기간을 갖는다고 하는데 11대 집행부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각종 현안에 대해서 여러 입장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최대한 성실하게 현장에 계신 여러 언론인들의 질문과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합니다만 혹시 부족한 게 있더라도 허니문이라 생각해 주시고 조금 덜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아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노조 지난 1월 말 2월 초에 임원선거 기간 중에 여러 선거 공약들을 통해서 사실 오늘 자료에 배포한 담아낸 사업계획과 기조들을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과정들을 좀 세심하게 보신 언론인들이시라면 내용들을 좀 아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지속이 되고 또 여러 언론 현안과 정책의 혼란한 상황들이 굉장히 장기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동안 여러 현안에 대해서 언론노조가 입장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히기 어려운 상황들 또한 장기간 지속됐습니다. 11대 언론노조는 이런 한계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포함한 여러 정책 현안에 대해서 언론노조는 앞으로 일상적인 반대, 단순한 반대의 수준을 넘어서서 현업 언론인들의 올바른 미래, 그리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강화한다는 이 원칙 아래 보다 선명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현안에 있어서 언론노조 입장이 뭐냐라고 묻기 전에 언론노조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언론을 재편해 나갈 때
미래 생존의 문제, 또한 한국 사회에서 현재 혐오라는 표현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언론에 대한 불신을 극복해 나갈 대안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입장들을 선명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이미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서는 우려의 표명을 넘어서서 최근 한국기자협회 그리고 한국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와 함께 언론중재법을 중심으로 해서 법 개정을 추진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더 강화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 또한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거라면 집권 여당이 이 문제를 정말 책임감 있게 진행을 할 거라면 그런 실효적 효과를 실제로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하자라는 대안적 입장을 이미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디어 산업의 개편 속도가 빨라지고 글로벌 자본 또 재벌 대기업의 미디어에 대한 시장 장악력과 영향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례해서 전체 미디어 산업 내부의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언론노조가 33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언론노조의 중심적 투쟁의 테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언론의 사회적 책임, 정치적 독립, 여전히 유효한 우리 투쟁의 핵심 주제들입니다. 이것과 함께 이 전체 이 언론산업 현장에서 갈수록 파편화되고 소외되고 있는 언론 노동자들의 현실,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장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바꿔내기 위한 전략 조직 사업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장 우리가 아주 괄목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언론노조 여러 지휘본부가 정규직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미디어 산업 내에 포함돼서 노동을 하고 있는 여러 미조직 노동자들까지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 두 가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혀내고 또 시급하게 현재의 생존권 문제조차도 제대로 해결해내지 못하고 있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급박한 상황을 언론노조가 적극적인 연대와 현실적 대안 제시를 통해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자료에도 표기를 해놨습니다만 네트워크 조직 포함한 여러 대안들을 이미 모색하고 연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노조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좀 더 풍부하게 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출범 초기에 11대 언론노조는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이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언론노조 소속 지부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노조가 중심적인 싸움의 과제로 설정하는 여러 이슈들로부터 소외됐던 중소조직,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조직들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의 현실 그리고 소수조직에 대한 언론노조의 관심과 배려의 폭을 높여나가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실제로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조직 현장에 교섭력을 강화하고 실제 투쟁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4년째 들어서면서 촛불혁명 당시에 기대했던 언론개혁의 방향과 언론이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나 크게 괴리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올바른 저널리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자신있게 대안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대중적으로는 언론 혐오의 정서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혐오의 정서에 기반한 제도의 변화는 때때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의 이 본질적 가치가 충돌하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곤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언론 노조 현정을 들여다보면 최근에 이 한겨레 신문 내부에서 일어났던 시니어 언론인들과 주니어 언론인들 사이에 극명한 인식의 괴리와 격차들, 이런 현상들이 사실 한겨레 신문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 현장과 취재 현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이로 인한 그 저널리즘의 본질에 대한 혼란상이 상당히 장기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논쟁과 대안 모색 작업을 언론노조가 중심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언론노조의 미래 세대들이 언론노조의 틀 안에서 저널리즘의 바람직한 미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보다 풍부하게 고민하고, 그것이 이 현장 취재를 통해서 더 좋은 언론의 이 씨앗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언론노조가 그 작업들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언론노조 선거 과정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일선 조합원들과 시민들의 언론노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대폭 강화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더 넓게 소통하고, 결과적으로 언론노조가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미래 저널리즘, 그리고 언론노조 운동의 미래를 올바르게 개척할 수 있도록 언론노조 내부의 이 조직 내 민주주의, 그리고 조직 문화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자 하면, 언론노조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집행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 여성할당에 더해서 중소비정규직 청년 대표들을 배정할 수 있도록 조직 내부의 변화를 추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현재 간선제로 치러지고 있는 언론노조 임원 선거를 전면적인 직선제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올 1년 내내 지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2022년 정기 대의원대회 때 관련 제도 변경을 위한 규약의 개정을 추진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업장 내에 성평등 문화가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성평등한 일터 만들기를 언론노조의 중요한 사업으로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노조가 젠더보도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기도 하고, 지난 한 1, 2년 동안 성평등위원회 사업이 괄박할 만한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성과를 이어받고 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는 성평등위원장을 상근 임원으로 배치를 해서 관련 사업들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료를 나머지는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 언론 산업 구조의 변화에 맞물리면서 언론 산업 내의 극심한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대 재벌 미디어,
홍수, 또 글로벌 자본의 시장 장악 속에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언론들의 숫자가 점점 줄고 있고, 특히 지역 언론의 이 생존 문제, 중소 미디어의 미래 문제가, 미래 먹거리 문제가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작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관련한 협의와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언론의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위해서 언론 노조를 중심으로 한 여러 시민사회와 함께 했던 미디어개혁 시민 네트워크가 지난해에 미디어 혁신기구, 범정부 차원의 미디어 혁신기구 출범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오리무중이죠. 오리무중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올해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과연 그런 요구들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실현이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할 길이라고 보고요. 지속적인 작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그 제도 개선 과정에서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촛불 시민혁명의 언론개혁 과제들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도록 중심을 잃지 않도록 논의를 언론노조가 주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기조 아래 이 11대 언론노조 집행부가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내용은 올 한 해 특히 상반기를 중심으로 언론노조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한 줄로 말씀드리고자 하면 최근 들어 언론개혁의 주제가 나쁜 언론을 징벌하는 방향, 응징하는 방향으로 오도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언론개혁의 핵심은 좋은 언론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좋은 언론을 만들어서 언론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여러 입법 과제들은 사실 대단히 오래된 것들이죠. 근데 이 촛불혁명 이후에 세워진 정부에서도 이 문제가 전혀 진전이 되지 않고 있고, 저희는 올 상반기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좋은 언론 만들기 위한 핵심 법안은 공영방송과 공적 소유구조 아래에 놓여있는 여러 언론의 지배구조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여러 법안들이 경쟁적으로 제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러 공영방송과 공적 소유구조의 언론의 이사선임, 사장선임 일정이 올해 줄줄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예전에 온갖 정치적 분란과 또 언론사 내부의 이 갈등을 낳았던 그 관련 방송법과 관련 법안의 틀 안에서 새로운 또 임원들이 선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법 제정을 올 상반기 내에 반드시 완철해내겠습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언론개혁과 관련한 공약 이행률이 가장 낮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더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법의 기본 정신을 통해서 방송,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해 하고 강화해 나가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정치권과 강력하게 소통하고 우리의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싸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논의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관련한 논의에 있어서 이미 입장을 밝힌 바대로 실효성 있게 잘못된 언론, 악의적인 언론 보도를 통한 시민 피해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구제를 하고, 대신 시민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사회적 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이 제정되도록 싸워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신문법 내에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문법 개정안도 이미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상반기 내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해묵은 과제입니다. 이런 언론의 정치적 독립, 사주로부터의 독립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들은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언론을 징벌하겠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한국 사회의 언론 생태계를 절대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좋은 언론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고사위기에 놓여있는 지역 언론, 특히 지역 신문과 관련한 지원 제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법률 개정들을 올 상반기에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나쁜 언론을 손보는 차원을 넘고 나쁜 언론을 응징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좋은 언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4대 입법 투쟁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언론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언론노조가 그 책임을 하나하나 수행해 나가겠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법과 지속가능한 지역신문 지원제도 수립과 관련해서는 우리 전대식 수석부위원장께서 추가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하셔도 되는데 저도 현업생활 기자를 하다 2010년부터 이제 부사장이고 지부장을 맡았고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네이버 포털 문제 이런 부분 싸울 때 지역신문 부장을 했던 이게 조합원이었습니다. 지난해 이제 올해죠. 김창현 후보와 제가 언론 노조의 10대 정부를 하겠다고 했을 때 방송에 계셨던 본부장이셨고 저는 지역 이간지에 있던 지부장을 했던 분이라서 저는 다르긴 하지만 과연 지금 이 땅에 당대에 사는 언론 종사자들이 우리 흔히 이성복 시인의 그날처럼 모두 병들어 있는데 주민이 아무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 아픈 목소리들을 반영하는 것들이 언론 노조이자 이런 단체들인데 그런 목소리를 지금 내지 못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은 다르지만 우리 동지의 어떤 연대힘 이런 부분들이 여기 투합해서 아마 이 자리에 지금 같이 앉아있는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버지께도 아주 감사드리고요. 위원장께서 설명을 하셨고 큰 틀에 대해서 부분들은 뭐 저희들이 추진하고 싸우겠지만 신문법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해묵어 있던 과제들이 많습니다. 관련 법들이 너무나 많이 발의가 되었고 그리고 회기를 거듭하면서 폐기되는 것도 있고 또다시 회기가 시작되면서 재탕 상탕되는 동안도 있습니다. 골자는 그겁니다. 크게 아시겠지만 신문법은 흔히 말하는 수도권 언론이 중심이 되는 신문법이 하나 있고요. 그에 관련된 특별법인 지역신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지역신문 지원 특별법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게 일몰제 때문에 올해 12월이 지나게 되면 사실 내년에는 법이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약 한 15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정말로 지역신문이 제대로 된 위원님 말씀하셨던 좋은 저널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가 되었던 법인데 이런 법들이 법 시행 초기부터 저희들 재정적 지원들이 한 200억대 가까이 되다가 지금 현재는 한 70억 정도로 5분의 1로 줄어든 상태이고요. 그마저도 지금 올해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문제 제기를 10대 집행 초기부터 이 법을 일몰제에 준해서 일반법을 전환하고 관련된 지원을 확보하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여기 지금 유인물에 연기된 것처럼 작년에 김승원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분들이 있고 관련해서 신문법에서는 90년도에 저기 법 개학될 때 신문 편집위원회, 흔히 말 독자 권익위원회 이런 것들이 당시에 의무조항이었던 것들이 보수 언론의 저항과 이런 것 때문에 바뀌어버렸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흔히 말하는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 같은 경우는 독자위원회나 권익위원회가 있더라도 대부분 다가 사측에서 운영을 하거나 그리고 회사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부에 굉장히 괜찮은 저널리즘을 하고 싶은 우리 종사자가 있더라도 이런 제도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저널리즘을 발산할 제도가 없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신문법에
이런 편집위원회를 권고가 아닌 의무조항으로 좀 넣자라는 부분들이 골자입니다. 아울러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에 지금 모든 미디어의 문제의 큰 축에서 한 방향은 포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 전부터 지역신문들이 네이버 채널에서 배제가 되고 처벌받는 현실 때문에 싸워왔고, 그런 지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문법에 인터넷에서 뉴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적어도 지역신문 정도는 좀 뉴스를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이번에 그 발의되었던 법안의 큰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되게 절박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자리에서 MOU를 맺을 때 정확히 지역신문법에 대해서는 고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복원시킬 테니 언론 노조부터 좀 도와달라고 말씀하셨고요. 저는 이번 선거 나올 때 그 약속에 대해서 약속을 이행하라, 그거 촉구하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 나올 때 나섰는데 그 약속을 지켜가는 과정들입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수많은 토론회와 그리고 기자회견, 아까 말씀드렸던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사실 그 문재인 정부의 언론 정책은 거의 없다시피 마찬가지인데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아예 부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이번에 앞선 집행부들이 이어서 법안들은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올해 안에 성과를 내야겠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중앙개정부 설명을 드렸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드실 건데 지역 언론이 더 많이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 언론, 신문 방송 또 지역의 주간지 특수 잘 것 없이 이제 주 매출 가지고는 더 이상 이제 살 수가 없는 형태가 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지자체에서 하는 축제, 문화행사, 그리고 각종 보름 행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 매출인 광고와 판매 부분에 사라진 매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터지면서 지난해 초부터 이런 것들이 전멸해버렸거든요. 일례로 우리 여러 가지 전국에 한 230개 일간지 중에서 굉장히 작으면서 강한, 그리고 아까 말했던 좋은 저널리즘을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신문사가 경남도민부 같은 경우인데, 경남도민부가 내년의 매출의 상당 부분 80% 이상이 신문 매출이 아니라 신문과 관련하지 않는 방금 말한 그 행사 매출들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작년에 전멸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신문사가 중소기업청이나 벤처기업부에서 긴급 대출을 받지 않으면 정말로 좋은 저널리즘 이전에 기본적인 저널리즘을 구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근본적인 언론 정책의 부재, 그리고 지역신문 정책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불이행,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대한 외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언론 노조가 아까 위원장이 설명했던 큰 기조 말고도 당장 눈앞에 닫혀 있는 생존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당장 급하게 싸워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지금 기자회견 전에 좀 설명을 드리면 스포츠 서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40년 된 우리나라 최고의 스포츠 전문지이고, 예전에 지금 50대 이상의 그 인쇄 매체, 그 프린터 냄새를 즐기는 분의 종이신문을 구독하는 독자들이 많은데, 최근에 그 신문사가 다른 대주주의 인수가 되면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주주와 관련된 분들이 이사를 하시고, 주주와 관련된 특수 관계인들이 급기야는 대표에 취임하시면서 급기야는 대표 취임 일주일 만에 편집국장을 오늘 오전에 직무정지시켜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말 한다고. 대표가 와가지고 부서를 통폐합하겠다, 그리고 편집국장 임명 동의자 난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 편집국장에서 언론인 출신 대표가 그런 말 하시면 되냐라는 그 말씀 때문에 화가 나신 분이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직무정지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언론 노조가 지금 우리 기자분들 보는 페이퍼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가야겠지만은 정말로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쁜 언론이 몰아내면 좋은 언론이 올 줄 알았는데, 기본적으로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그런 좋은 언론들이 오지 못하는 상황들을 매우 만나고 있습니다. 청주방송 작년에 이자혁 PD 끝나서 사자 합의 끝에 합의 이행서를 만들고 이행 촉구했지만 또다시 그 문제가 터져가지고 저희들이 3월 2일날 집행부의 첫 행사가 청주방송 기자회견이었는데, 그날 저희 집행부와 그 청주방송 이사들이 물리적인 충돌까지 갈 정도로 상황들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저널리즘 해야 됩니다. 대신 정말 좋은 저널리즘 이전에 저희들이 펜과 노트북을 갖고 있는 우리 이런 기자 집단, 그 관련된 언론 집단들이 정말 지금 코로나 위기 등등으로 인해서 목전에 생존 위기도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른 법안 투쟁과 마찬가지로 이 생존권 회복, 생존권 사수에 대한 투쟁 부분들도 같이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제 인사가 좀 드렸습니다. 언론노조 정책시장을 맡고 있는 김동원이라고 합니다. 전에 좀 두 분 위원장님과 프로님께 10분 내외로 말씀을 드려서 했는데 하실 얘기가 너무 많으셔서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오신 기자분들의 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른 되시면 제가 마이크 닫아드릴 테니까요. 어떤 분부터 먼저 하실까요? 오늘 회견이 아니라 간담회니까요. 풍부하게 질문해 주시고. 예. 죄송한데 펜 하나만. 말씀하실 때 질문하실 때 소속하고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스틱 기자입니다. 최근에 방송이 결합한 미디어 곳에서 불락하고 종교방송이나 공개방송에 공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좀 방송사관의 대립구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언론으로서는 어떤 입장을 어떻게 해나갈지 궁금하고요. 이번 주에는 언론노조의 특별 관련 대응 방안이 조금 궁금합니다. 네이버가 내다준 유료구독 서비스 낸다고 해서 언론사들이 지금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고도 하고 최근에 또 소프트 사비치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요. 언론노조 그 방향에 대해서 결합 판매 관련한 질의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포털 관련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수석부위원장께서 답을 드립니다. 결합 판매 제도는 국민의 자산인 전파에 기반해 있던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 이행 방식의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지상파 방송이 이 전체 미디어 시장에 있어서 지배력이 굉장히 강력할 때 이 사회의 공기인 전파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그 수익의 일정 부분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거죠. 그러니까 결합 판매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미디어의 생존이 가능하도록 당신들이 공적인 책임을 이행해라는 게 결합 판매 제도의 목적과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이 지상파 방송의 시장 점유율이 많이 낮아지고 또 결합 판매 제도가 과연 시장 원리에 부합하느냐 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고 최근엔 이게 헌법 소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산업구조의 변화의 측면에서 보면 결합 판매 제도를 일정하게 개편해야 될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방향성은 앞서 말씀드렸던 결합 판매 제도의 존재 이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개선 필요성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방송법이 담아내고자 했던 그 방송의 사회적 책임, 공공성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강화해 나갈 것인가의 방향에 비춰보면 지금 결합 판매제도 관련한 논의는 대단히 좀 위험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결합 판매 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중소미디어, 중소방송들 그리고 종교방송을 포함한 특수방송들에 대한 지원이 결합 판매 제도를 통한 저는 일종의 지원이라고 보는데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지금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통위도 이 논의의 속도, 제도 개편의 속도를 굉장히 높여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연구반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 사업자들의 목소리만 반영하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언론노조를 포함한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특히 언론노조는 현장에 우리 언론 방송에 종사하는 여러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그들의 생존권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언론노조를 포함한 여러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공청회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형태의 논의 구조를 통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의사들을 반영해서 중소방송과 소방송, 여러 종교방송들을 포함한 여러 미디어 다양성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제도 개선의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언론노조는 계속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하고 논의하고 싸워 나가겠습니다. 네, 포털 문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 할 말이 많은데 네이버는 언론입니까 아닙니까부터 이미 그런 질문들은 이제 우리가 없죠. 이미 언론재단에서 매년 발표하는 그 수용자 의식 조사 같은 거 보게 되면 국민의 대다수가 18명 이상이 네이버가 언론 이상의 힘을 갖고 있는 권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3년 전에 우리 언론노조 했던 포털 투쟁이었었고, 그 뒤에 이제 겨우 뭐 채널 몇 가지 확보되면서 포털에서 지금 주어지는 그 정책들이 너무 일방적입니다. 포털은 항상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항상 사회적인 문제가 되게 되면 그때마다 어떤 위원회를 만들면서 사회적인 비난이나 여론들을 끄게 나갔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평가위원회도 그런 산물이고요. 또 2019년도 만들었던 알고리즘 개선위원회 같은 경우도 포털에서 제목 장사라든지 또 자기들의 입맛에 안 맞는 기사들을 임의로 배치하다 걸리면서 편집권 침해 논란이 나오자 알고리즘 위원회를 만들면서 만들었던 게 지금 쓰고 있는 에어스라는 알고리즘입니다. 굉장히 대응하는 부분들이 치밀하고 세련된 방식이 많죠. 거기다가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달 말쯤에는 이제 지금 채널 입점에 있는 이제 언론사한테 이제 유료로 구독한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그 모든 언론사들이 지금 플랫폼 자체가 네이버로 기속되어 있으면서 자체 닷컴을 통한 접속 부분들이 너무 미미합니다. 대부분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4%, 5%, 어떤 곳은 1% 정도로 닷컴을 통한 자사유수 닷컴을 통한 플랫폼 유입은 적었고, 네이버 때문에 이제 지금 종속되어 있는 구조들인데, 제일 첫 문제는 지금 흔히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 같은 부분들은 각종 법안들을 통해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법이 있고 신문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법이 있지 않습니까? 포털은 일단 그 규제할 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력은 굉장히 큰 권력을 누리면서 그 권력에 따른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문법에 약간 녹아져 있는 게 적어도 뉴스를 좀 배치하라 그 정도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좀 고민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이라든지 정보통신망 이용 법률 같은 경우에 이 네이버라는 새로운 매체, 새로운 어떤 미디어 이상의 그 미디어에 대한 규제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제 고민할 때가 되었고, 더 이상 포털이 하는 대로 모든 미디어들이 포털만 바라보고 포털이 기침을 해버리면 저희들이 테레비 걸리는 그런 구조를 끊어내려고 그러면은 화를 내거나 저희들이 네이버 앞에서 인시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치권에서 그리고 우리가 언론노조가 이런 부분들에 지금 답을 해야 된다. 그리고 포털 문제는 두 번째가 그겁니다. 제일평가위원회 아시겠지만 현업 언론인들이 지금 5기 때 아마 좀 달라졌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5명 정도, 6명 들어가 있습니다. 기자협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알고 있고, 여러분 언론인들의 구성들도 문제가 많지만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파견하는 위원도 계십니다. 저도 정부 청사에서 출입했던 경험으로서 공적인 기구에 민간인이 참여해서 심의위원회 위원을 활동한 적이 있지만 민간위원회에 공적 기능 공개업 같은 데서 참여하는 그 위원회는 아마 재평이 유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재평의의 투명한 운영과 그리고 회의 내용 공개 부분들에 대해서 몇 년째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대비니 영업비밀이니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은 재평이는 우리가 장소만 제공하지 운영하지 않는다면서 재평이 뒤에 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재평 자체를 해체를 해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이 없고요. 조만간에도 좀 6기 재평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똑같은 주장을 할 겁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재평위를 구성할 때 사용자 단체 계획인 신문협회라든지 인터넷 미디어협회, 광고협회가 들어가지만 그에 대해 대특점에 있는 이 노동자 대표성을 가진 단체는 못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성은 문제지만 이런 구성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고 이런 구성에 대한 혁신이 안 되게 되면 저희들 원칙적으로 네이버는 재평회에서 해체를 하거나 손을 떼야 된다. 또 하나 문제, 네이버의 매출이 올해는 좀 줄었던데 대강 평균적으로 3조 이상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네이버의 비공식적으로 뉴스 관련된 매출이 얼마냐라고 말씀드리니 당연히 영업 비밀이니까 말씀 안 하시겠죠. 추정컨대 저희들이 1조 이상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했던 네이버가 이미 미디어를 넘어서 막강한 미디어 이상의 미디어가 된 상황에서 권한과 책임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네이버가 거둬들인 뉴스 관련된 부가가치 부분들을 적어도 지금 방송에서 만드는 방송발전기금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페이퍼 있는데 미디어 다양성 기금에 네이버하고 포털에서 벌이는 그런 뉴스 관련 수익 부분들을 어떻게 체킹을 해서 배분을 하는 그 시스템들도 만들어야 된다. 끝으로 지난주에 MBC에서 나왔던 그 네이버의 알고리즘의 비밀 그 부분들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사실 그 보수 편향 매체, 보수 매체 위주로 알고리즘이 분석이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진보 매체는 좀 작다는 부분들 결국 그 핵심은 그겁니다. 그나마 진보 매체나 작은 매체들은 그래도 저널리즘을 좀 지키면서 쓰다 보니 낚시 기사라든지 또 같은 기사에 재탕, 3탄 기사를 안 쓰다 보니까 당연히 알고리즘이 체킹이 안 되는 것이고 보수 매체 같은 경우는 같은 기사를 몇 번 쏘아버리고 뭐 멘트 하나 붙여가지고 쏘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저널리즘보다는 양적인 저널리즘 때문에 아마 알고리즘이 그렇게 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지어낸 말인데 저는 이 시대 저널리즘의 반대편에 저는 알고리즘이 있다. 네이버가 이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왜 그 비공개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알고리즘 공개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저 미디어오늘의 저 칼럼을 보니까 한국만 이렇게 한국하고 일본만 이런 포털에서 뉴스를 공급하는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는 한국형 검색 엔진 해가지고 네이버를 저희들이 키웠지 않습니까? 초창기 때는 언론사에서 굉장히 헐값에 컨텐츠를 공급해서 네이버의 그 가두리 양식을 키워줬는데 약간 10년 정도 지나버리니까 어느 순간 가두리 양식의 사장이 우리 위에 있는 나름 이상의 권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법제 부분들 그리고 재원의 배분 부분들 그리고 미디어 이상의 미디어의 네이버에 대한 규제 부분들에 이어서 언제 다가올 과제들 부분들은 뭐냐면 네이버 측의 뉴스 공급 패턴이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줄기차게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협회 부인 김다라 기자입니다. 오늘 그 기자 간담회라고 하셔가지고 질문은 아니고 그냥 취재 기자 입장에서 제안 같은 것도 드리고 싶은데 여기 자료집의 홈페이지를 보면 이제 방송 언론 지배구조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일정이 다 나와 있는데 사실 그 여기에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좀 논의가 됐는데 공영 언론 중 연합뉴스가 사실 좀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정필모 의원 안에도 연합뉴스가 많이 빠져 있는데 연합뉴스야말로 좀 대표적인 또 공영 언론이고 정치권의 2차 추첨이 굉장히 좀 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성구 사장 임기가 이달 27일까지인데 현재 지금 사장을 추천해야 되는 공영의 자체가 꾸려지지 않아서 근데 그 이유가 정부와 야당이 논란이 되는 인사들로 좀 이사를 배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취재 기자 입장에서 보면은 연합뉴스가 지금 국내 언론의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좀 이걸 좀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라는 좀 바람에서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네. 예. 당연히 저희가 신경 쓰는 핵심적인 사안 중에 하나고요.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관련 정보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연합뉴스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선임 절차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지연이 되는 이유가 결국은
피를 쥐고 있는 정치권이 자기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똑같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본질을. 각 사가 다르고 뭐 이사 추천 뭐 범위가 다르고 뭐 이런 소소한 차이가 있지만 핵심은 결국 이것들이 이 언론 공적 소유구조, 공영방송을 포함한 공적 소유구조 언론들의 이사 자리가 여야 정치권들의 전리품처럼 여전히 인식되고 다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바꿔내기 위한 싸움을 올 상반기에 언론 노조가 중심적으로 전개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미디어 오늘의 김예리라고 합니다. 그 불안정 노동이나 비정규직 관련해서 하나의 비정규직 위원회를 만들 계획이신지, 또는 비정규직 지분과 지분회에서 활동 간부를 인사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언론노조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한 미조직 노동자들 이 비정규직의 조직화 방안은 현재 지본부가 관련한 조합원들을 끌어안을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현재 지본부가 끌어안아주면 가장 좋은데, 현실적으로 여러 정규직 조합원들과 비정규직 조합원들 사이에 여전한 간극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현재 각 지본부의 조직 구성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각 지본부 조합원들이 결정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론노조의 지침이, 언론노조가 그런 지침을 현장에 준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수용도가 높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언론노조에 있습니다.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장에서 먹히지 않는 지침을 저희가 무의미하게 그냥 이게 도덕적으로 옳으니까 이게 가장 유효한 방식,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니까 라고 해서 계속 무의미하게 반복적으로 그런 지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지침을 전달하고 유도하는 것 또한 저희들의 책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서 저희는 전략조직 사업을 통해서 각 지본부와는 별개로 언론노조 차원의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직 사업을 벌여나가겠다는 겁니다. 그 틀의 핵심이 미디어 노동자 공제회를 통한 조직 모델을 실현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비정규 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정하니까 수시로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또 수시로 노동시장에서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 자기 경력을 증명할 만한 변변한 증명서 하나 뗄 것도 없고, 또 이 다른 이 정규직 노동자들이 상조회 등등을 통해서 누리는 각종 상호 구조의 여러 가지 행위들, 상을 당했거나 결혼을 하거나 할 때 소소한 지원부터 해서 임금의 차별도 있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일상적인 어려움들이 굉장히 다층적으로 존재합니다. 이게 아주 미미한 것 같지만 이런 부분에서부터 공제의 형태로 느슨하지만 폭넓게 우리 미조직 노동자들을 언론노조가 유연하게 끌어안는 작업들을 시작하고, 그런 틀 안에서 조직화의 방식, 이게 뭐 사실 조직화라는 방식 조직화라는 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노동조합의 문제의식의 틀 안에 일상적인 불안에 놓여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같이 들어와서 함께 고민하고 그 상황들을 함께 바꿔낼 수 있게 싸워가는 작업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언론노조가 여러 가지 현실적 한계 때문에 그런 작업들이나 그 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를 노정해왔고, 그것 때문에 비판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선언적인 부호로 넘지 않고 저희들은 우리가 맞닥뜨린 한계와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거기서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좀 전달을 잘못한 것 같은데 각 직원이나 분야를 인사한다는 게 아니라 언론에도 본부의 관계를 인사할 때 이미 그 전 작가지부 지부장이셨던 이미지 전 작가지부 지부장께서 특임 부위원장으로 합류를 하셨고 이러한 그 전략 조직 사업의 핵심적인 책무를 수행하실 겁니다. 또 다른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와 혁신의 백승이라고 합니다. KBS 노조에서 시작을 해갖고 한국노총에서 미디어 산별 노조를 이제 만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과정에서 민주노총 하나 언론노조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했다는 일부의 일각의 비판도 있고 한데 새로운 미디어 산별 노조 출범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하고 계시고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날 거라고 보시는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상대가 있는 질문이라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지난 30년 언론노조가 추구해왔던 여러 가지 목적들, 저는 사회적으로 대단히 유효했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진정과 발전 그리고 언론 자유의 고양과 실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자부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선배님들의 노고와 희생이 대단히 컸고 또 가깝게는 우리 고 이용마 동지의 희생까지 여러 사람들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게 지난 30년 언론노조 운동의 역사입니다. 저는 한국노총 산하에 언론노조를 만들겠다는 흐름도 선택의 자유일 수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일 수 있는데 단순히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을 넘어서서 어떤 역사적 책무와 목적을 지니고 있는지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저 언론노조가 진보적인 사회개혁의 강령을 갖고 있는 그런 산별로서 사회적 역할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그런 정치적 지향이 다른 것을 가지고 산별을 구성하겠다 하는 것이 얼마나 유효할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는 있습니다. 의문을 갖고 있고 아직 진지하게 토론을 해본 것은 아니죠. 다만 최근 들어서 언론산업 현장이 대단히 어려워지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저널리즘 이슈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혼란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론노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있게 상황을 돌파하지 못하면 일정하게 한국노총 산하의 언론노조를 만들겠다는 흐름들이 강화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널리즘 이슈를 포함한 현장의 고민들을 언론노조 산업에 반영하기 위한 이 사업 계획들을 저희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들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또 돌출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테이블 위에 전면적으로 올려놓고 논쟁을 회피하지 않고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선별 출범이 전체 언론운동과 사회개혁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또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에 질문.
김민 기자인데요. 최근 기자 개인의 상대로 한 성희롱이나 그런 공격이 좀 심해지고 있어서 언론사들 각 내부에서는 좀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도 그 비난을 좀 구분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언론국 차원에서 좀 그런 취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나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방송사들이 최근 재정적인 문제 때문인지 슬림화로 약간 자회사를 줄이거나 합치고 있잖아요. 여기 말씀하셨을 때 자회사 산하조직 연대와 힘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모여서 정례적으로 대화해서 해결이 될지 없는 부분들인지 좀 궁금해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면 모회사의 결정에 따라서 자회사들이 비난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최근에 저는 이게 언론인들에 대한 특히 여성 언론인들에 대한 언어폭력 그리고 성희롱 포함한 여러 이슈들이 대두된 시점을 보면 과거에 없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급격하게 늘어나고 확대된 것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보도를 전후로 한 시점이었던 것으로 제가 느낍니다. 기사에 대한 평가는 남성, 여성을 떠나서 언론의 생산물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고 또 비판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언론인들에 대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혐오와 공격적 표현들 그리고 폭력이죠. 일종의 폭력들이 진보 보수를 저는 그 진보라는 가치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진영을 막론하고 만연해 왔고 그것들이 인터넷을 포함한 SNS 공간에서 마치 놀이처럼 전염돼가는 현상을 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몇몇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일부 기자들은 기자 개인의 자격으로 고소고발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언론노조가 성평등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활동들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찾아 나가겠습니다. 그거 언론노조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의 우리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언론 노동 현장을 만드는 것이 당연히 언론노조의 책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 올바른 저널리즘인가를 성찰하고 현장의 논쟁들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에 가능하다면 시민 참여들을 대폭 활성화하면서 소위 언론인들과 언론노동 현장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막연한 혐오라든가 선입견들을 좀 줄여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뭔가 좀 작은 변화라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현재 언론노조 차원의 정책자문 연구사업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현장 여성 언론인들에 대한 폭력과 혐오 문제에 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구체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작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결과물을 공유하고 진지하게 고민해 나가는 작업들을 수행하겠습니다. 자회사 문제. 자회사 문제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이 언론노조가 그동안 조합원 숫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거대 조직 중심의 조직 운영을
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 그것 때문에 이 자회사를 포함한 또 다른 언론노조 내부, 외부의 한 축으로부터는 그 자회사 모회사와의 관계를 포함한 노동시장의 불균형의 문제 등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미디어 산업 현장의 변화 추이와 상황을 보면 그런 과정에서 언론노조가 더 이상 그런 조직 내의 역관계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우리 자회사 모회사를 막론하고 노동 현장의 불합리하고 불편한 진실들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언론노조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모회사 자회사와는 자회사 노조 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면 대화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화가 불가능하다 내지는 다툼이 벌어져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식으로 외면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EBS 지부 같은 경우에는 EBS 미디어분해하고도 아마 상생 노력을 위한 논의 테이블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제가 소속되어 있는 SBS 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부 체제를 자회사와 함께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회사 관계를 뛰어넘어서 언론 노동자라는 동질성 아래서 우리가 같이 추구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최대한 언론 노동자로서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연대를 넘어선 우리 하나된 언론 노조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 또한 같이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언론 노조 전체 차원에서 이러한 모자 회사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갈등 상황을 해소하는 첫 단추는 일단 같이 마주 앉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마주 앉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 모자 회사의 갈등 관계는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 관계가 아닙니다. 사실은 모회사 경영 방침에 따라서 자회사의 운명이 좌지우지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급격히 흔들리는 이런 상황들이 빈발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이니까 노동조합 간에는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의 여지를 넓혀가고 공동의 이해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언론노조가 수행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도 저희들이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약 30분이 넘으시는 기자분들께서는 댓글에다가 실명과 후속을 받겠지만 자유롭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마무리를 할까? 아니면 더 질문의 의견이라든가 또는 어떤 제안 같은 것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언론 노조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이제 보신 바와 같이 11대 집행부의 선거 공약에 앞서 가장 첫 번째 네거티브 피치가 진짜가 나타났다였습니다. 그럼 오정훈 위원장과 송영선 가짜였는가? 그건 알겠죠. 고생하셨고 잘 싸우셨는데 저희들이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고 저는 지부장 했던 경기가 제가 2010년도에 취임하실 때 어느 날 토론회 갔는데 레거시 미디어라는 말을 쓰길래 이게 누굴 말하는 거지? 저는 그때 제가 타자화 시켜가지고 우리 이야기 아니겠지 싶었는데 그게 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관련된 미디어 교수들을 만나보니 신문 연구자가 아무도 없다. 대학원생 중에서도 신문 그런 논문은 거의 없다. 그때부터 단순하게 우리 사업장 내 공장의 어떤 기본적인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 투쟁 말고
내가 저 여기서 20, 30년 이상 글을 쓰면서 밥을 벌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 고민하겠는가. 그런 절박감 때문에 지부장이 나섰고 그 뒤에 이제 지부장 끝나면서 이렇게 노조에 나왔습니다. 아까 저 기자분 한 분께서 KBS에서 한국노총 간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의 어떤 결의나 뜻이 당연히 맞으면 가는 부분은 선택의 문제이고요. 갔다가 안 좋은 민주에서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저는 문제가 제가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이제 위원장 후보하고 수석 후보로서 돌면서 느꼈던 게 민주노총 산의 언론노조 역시도 지금 30년이 됐고 30년 지나서 33년을 가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조금 1노조, 2노조 그리고 노조 안에서 의용노조가 나오는 그런 지부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상당수의 신문지부와 방송 쪽에서도 회사에서 언론노조에 대한 혐오감을 부추기면서 새로운 의용노조를 만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정치적인 투쟁이나 근본적인 기본적으로 해야 될 투쟁 말고도 조직 곳곳에서 그런 자잘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조직 비정규 문제는 방송뿐만 아니라 제가 몸담고 있는 신문 같은 경우가 더 기형적입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2010년도에 비정규직 이제 1소 차원에서 비정규직 대부분 정규직 전환시키거나 무계약직으로 전환시켰는데 포털에 대해서 대응을 하다 보니 제일 쓰기 좋은 게 1년 11개월짜리 프리랜서 기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이름을 인터넷 기자, 인턴 기자, 편집 에디터 이런 이상한 이름을 주면서 저희들이 10년도 불렸는데 그 인원들이 지금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이긴 하지만 거의 방송사 수준의 작가가 있는 데가 있고 PD가 있고 그래서 한때 언론사에서 신문사 내에서 비정규직들이 거의 사라졌지만 10년 사이에 곳곳에 더 복잡한 구조와 복잡한 계약 구조 또 더군다나 거기는 노조가 있는 데서도 노조의 우산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들 그래서 한국노총 그 큰 그림도 우리가 고민하겠지만 우리가 170여 개 되는 우리 본부, 지부, 지휘의 분해 이 작은 조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곳곳의 조직 안에서의 어떤 힘 빠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언론노조는 그때마다 뭘 했던가에 대한 답변들을 저희는 할 차례를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헤럴드라든지 대전일보라든지 또 몇 군데가 지금 1노조, 2노조 간의 수사분 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산별의 힘을 이번에 좀 보여줘야겠다. 단순하게 걱정하고 잘 되겠지, 예의주시하겠다 이게 아니라 필요하면 저희들이 물리적인 중앙집행위원회를 한번 연다라든지 아니면 필요하면은 끊임없이 사용자 측과 협상 혹은 설득을 통해 가지고 조직 안에 있는 가장 큰 싸움인 수싸움부터 이 산별이 왜 있어야 되는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좀 보일 생각입니다. 이 정도 말하면 질문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PD 중간에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방금 김대식 위원장께서 제 수석입니다. 수석 위원장께서 신문사에서 또 PD의 특성이 기자라고 하죠. PD의 기자를 같이 하는 뉴미디어 인력을 계속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새로운 형태로 채용된 인력들은 PD로서도 기자로서도 좀 커리어를 잘 인정하지 못하고 사내에서도 좀 처우를 떠나 그 인식 자체가 좀 차려가는 느낌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근데 공론화는 잘 안 되고 있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한 뉴미디어에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언론계의 직군에 대해서 지금 언론노조가 주시하고 있는 직군이라든지 방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잘 여기 알려지는 않았지만 새로 보완된 내용 중에 노동위원회의 노동자성을 전문을 다루는 기구를 만들자는 법안 문의가 있었는데요. 민주노총에서는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명시하면 되지 노동자성을 따로 다루는 위원회를 만드는 게 자체가 차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좀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언론노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 신문 관련된 사업장 안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있을 것 같고 또 방송 쪽에 저도 거대한 조직이니까 있을 것 같고 그 예를 들어 부산일보 같은 예를 들면 조금 이제 지역이 크다 보니 아까 말한 그런 예가 이제 제가 있었던 회사인데 제일 밑에 VJ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VJ가 나갈 때 작가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촬영하시는 촬영 감독이 계시고 또 촬영 감독이 갔다가 찍어온 편집 에디터가 계시고 그까지가 저희들은 비정규직입니다. 그게 개청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부장할 때 이 말씀 드렸죠. 그쪽 그 인력들을 우리 현업에 있는 기자들이 하라고 그러면은 하지도 못할 뿐더러 아직까지 오늘도 미디어 오니까 보니까 디지털 쪽 부서 가는 건 뭐 유배에 가까운 혹은 인사에 물먹었다는 인식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많이 바뀌고 있지만 사업장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년간 노조 회사 간에 저기다가 기자를 파견에 맞느냐 아니면 저쪽에 경력 있는 비정규직들 뽑는 게 맞느냐라는 끝에 아마 지금의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그 이제 고착이 되어 있고 이게 신기한 게 언론사 같은 경우는 한 군데가 좀 잘하면 좋은 거는 빨리 못 받는 게 아니라 나쁜 거를 빨리 못 받거든요. 희한한데 그게 보면 좋은 거는 잘 안 받아. 좋은 거는 애써 말해도 그래 알아보겠다 정도인데 나쁜 거는 자기를 먼저 말합니다. 이거 하자고. 그래서 하다 보니 지금 우리 저 부산 같은 경우도 그 계약직 사업 포함해서 비정규직 한 20명 가까이 될 거로 보이는데 제가 정확한 이런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게 이미 이 디지털 플랫폼을 가지고 24시간 동안 긴장하면서 일을 한 집단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공채를 뽑자 하니 기존에 있는 기자 공채직에서는 문화적인 충격 반발들이 크고 그 일을 하기에는 또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그래서 그나마 그냥 최적화된 좋은 모델은 아니고 최적화된 모델들이 뭐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이번화돼가지고 사람을 쓰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직군들을 분리를 하자 그러면 차라리 그래서 일반적인 기본적인 공채 직군하고 뭐 미디어 직군을 좀 분리해가지고 좀 호봉 체계랄까 인사 체계 그런 부분들도 분리하자라고 해가지고 좀 제안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 다른 노동제 회사 내에서는 이중 직급 체계가 좀 문제가 있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한마디 더 붙이면 방송 같은 경우는 산별 노조의 큰 틀에서 이제 단체자 고습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신문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번 그런 걸 시도했다가 신문사 규모나 지역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산별 고습이 안 됐다고요. 하지만 방금 말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떤 신문사 간에 다 있는 문제라서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했던 저희들 노동개혁특위라고 이게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직제인 중 하나인데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녹아내서 고민을 하겠다. 거기에 신문부장 관련된 부분도 있고 대단히 고민스럽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조금 범위를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 소위 말하는 뉴미디어 영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보면 우리가 기존의 방송과 신문으로 크게 분화돼서 그러니까 콘텐츠의 성격도 다르고 생산의 방식도 다른 언론 산업이 존재를 했는데 이게 미디어 기술과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이 경계가 사라지고 콘텐츠의 성격과 생산의 방식이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방송산업, 전통적인 신문산업에 존재하고 일해왔던 노동자들이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점점 생산성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싶지 않은 요인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걸 우리보다 앞서간 그 서구의 언론산업 현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뭐 디지털 혁신의 모범 사례로 얘기하는 뉴욕타임즈나 BBC나 뭐 그 보고서가 돌아다니고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만 그 이면을 들춰보면 그러한 순간에 뉴욕타임즈와 BBC에서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산업군에 속했던 언론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 해고를 수반했습니다. 이 언론도 이제 그 서부의 미국이나 영국의 언론 산업 현장이라는 게
사실은 재고용의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국과는 수준이 다르죠. 그런 노동안전성이라든가 사회안전망 자체가 한국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언론노조가 그런 방식으로 산업구조 변동에 호응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이른바 기존의 언론노조가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 뉴미디어 영역의 새로운 이 언론 노동자들에게도 유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그리고 말씀드렸던 전략조직 사업의 영역에서 다뤄지게 될 미디어 노동자 공제회 같은 사업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조건의 이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조직들을 키워나가고 발전해 나가고 더 많은 언론 노동자들이 그 틀 안에서 보호받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첫 삽을 올해 가장 느슨한 형태부터 시작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다양한 비판과 또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 또 한계를 드러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한 발을 띄므로써 이 다음에 출발할 때는 우리의 출발점이 달라지도록 하는 그러한 언론노조의 사업들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는 언론노조의 기풍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 차원의 그 노동위원회 내 근로자성 판단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법안 개정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무처장 직무대행 최정기라고 합니다. 윤미향 의원께서 아마 이제 독립PD 단체들과 논의를 하셔서 노동위원회 법률 개정안을 내셨는데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프리랜서들이 근로자성과 관련한 다툼이 많은데 이것을 기존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좀 그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좀 되게 곤란했던 것이 사실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한 방송사 내부의 노력 또 관련한 투쟁들의 지원을 소홀히 하면서 이것에도 반대하느냐라는 사실 비난에 직면할까봐 입장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노총의 방향과 동일합니다. 지금 사실 노동위원회에서 신속하게 판단을 한다고 할지라도 단체협약상 노동위원회 결과가 수용되게 되는 정규직 조합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사측들이 불복할 가능성이 높고 또 법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근기법상 노동자성,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확대하는 방향 지금 이제 전국민 노동법 이런 논의도 노동법 학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코로나 경제위기 시대에도 적합한 것이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11대 집행부에서는 지금 뭐 MBC 보도국 작가님들은 저희가 노동위원회에서 법률적으로 다투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근기법 영역에서 법률적으로 다투는 것과 함께 노조법상 프리랜서나 방송작가들이 현장에서의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즉 교섭권을 확보해서 현장에서 교섭으로 돌파하기 위한 이런 내용들을 올해 민단협 방침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측들이 아직까지는 방송작가나 프리랜서 조직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교섭 파트너로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것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갈 예정입니다. 설명이 충분히 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나 의견이 잠깐 제가 아까 김다라 기자님 말씀하셨던 그 네이버의 그 유료 신문, 언론사 유료구독 개설 서비스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되게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지난해 네이버의 커머스 분야 매출이 약 1조 8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이버가 기본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경쟁 사업자는 아마존, 프라임과 쿠팡입니다. 근데 쿠팡이 이번에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면서 IPO를 했는데 공개한 걸 보니까 연매출이 13조 그리고 OT 지금 그 쿠팡 플레이
가입하고 있는 로컬 와우 가입자 수가 약 470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자,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경쟁사를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작년 6월부터 네이버 플러스, 월 4,900원의 네이버 플러스 가입자 멤버십을 시작했고, 지금 아마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 2월이 250만 정도에 달해요. 그래서 이 멤버십 가입자가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네이버 커머스 거래, 쇼핑 거래 약 15%를 차지합니다. 지금 네이버가 유료 베타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은 작년부터 약간 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커머스 사업에다가 언론을 키워놓겠다는 얘기를 보이는데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자, 커머스라고 하는 거는 재미나 흥미 또는 그 사용 가치를 가지고서 보는 유용성을 가지고 가입한다고는 언론은 무조건 신뢰를 가져야만 구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언론사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지도 않고 실제로 조회수와 클릭수에만 더 매달리게하고 그러한 경기 성적을 만드는 네이버가 해외에서 유료 구독 모델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차이도 보지 않고 단순히 이커머스의 하나의 일환으로 뭐 아마 그렇게 하겠죠? 4,900원 가지고서 영화 볼 수 있는데 언론사 선택지게 얘기했다. 이런 식의 그 장사는 언론은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이고 신뢰를 가지고서 먼저 이렇게 구독이 돼야 되는 그런 언론사의 성격을 전혀 모르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차라리 구글처럼 저널리즘 랩처럼 네이버가 언제라도 한번 중소 언론이나 지역 언론, 전국 매체한테 그런 인프라 지원과 기술 지원, 그 저널리즘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원을 한 번이라도 해봤는지 듣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없다면 지금처럼 무료구독들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중소 언론과 디지털 저널리즘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갖다 내겠다고 하는 게 더 맞고요. 지금처럼 그런 이커머스 사업의 연장으로서의 유료 서비스 구독 모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들은 정말 반대합니다. 요즘 막판에 내가 여기 받아가지고 얘기했는데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과 수석 부위원장님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담회라는 형식의 소통이 언론노조 차원에서는 뭐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러나 앞으로는 부유하게 현안이 있을 때 그리고 대화와 토론이 필요할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여러 언론인들 모시고 언론노조 설명도 드리고 또 비판을 받을 때는 비판도 받고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를 연 목적은 이 혼란한 시대에 언론노조와 현장의 언론인들이 더 이상 길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절박한 심정이 밑바닥에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이 탄핵으로 무너진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언론개혁의 내용과 방향이 오리무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말이 뒤집힌 논의들 그리고 혐오만 남고 언론개혁의 본질은 사라진 현장에서 많은 언론인들이 좌절하고 또 비판받고 또 현장을 등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계속 방치해서는 우리가 요구했던 그 올바른 언론, 좋은 언론의 미래도 없을 뿐더러 언론노조의 미래도 건강할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언론노조 11대 집행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내용이 그렇게 성에 차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할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일들도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논쟁하고 또 비판받을 지점 비판받고 극복할 지점은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신뢰는 혐오한다고 해서 강화되지도 않고 좋은 언론은 혐오한다고 해서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좋은 언론을 가능케 하는 우리 내부의 자성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것들은 언론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아닙니다. 그런 시민들과의 소통, 무엇보다 좀처럼 기득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 정치권과도 끊임없이 싸워나가겠습니다. 토론하고 논쟁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걱정이 되는 게 오늘 너무 많은 말씀들 들어서 이 기사를 어떻게 쓸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야마를 뭘 잡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야마이면서 모든 것들이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 급한 것이고. 그래서 대화 토론도 필요하지만은 어떤 주제라도 어떤 과업이라도 지금 싸우지 않고서 오는 게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그런 긴 싸움이 저희들이 주어진 시간이 2년이라는 시간이 일단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현업에 계시는 사실 지금 오늘은 기자로 줬지만 사실 동기들이시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노트북을 가지고 싸우시지만 언론도 싸운 만큼 우리 같이 이 미래 산업에 대해서 같은 동종계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갈 때 그때는 동기라고 생각하는데 간담회를 하자고 했을 때 저는 딴 것보다 위원장 대리님 말씀드린 보도에 남긴 위원장이 50줄이고 42반인데 사실 저도 지구에 가면 이제 꼰대 같은 역할이 있더라고요. 역할은 아니지만 연령대가. 그래서 참 걱정이 그겁니다. 지금 한국일보,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처럼 위원장을 뽑지 못해서 7개월째 있는 직업을 수두룩 합니다. 기자협회 이상은 금방금방 나오는데 왜 언론노조 3대의 지부장이 안 나올까요? 그런 고민들이 언론노조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 하나로 보는데 다 힘들어합니다. 또 잘못하게 되면은 끝났는데 인사 보고도 받기도 하고 우리가 돌아갈 자를 갖다 보고 오진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살 길, 싸워야 될 길만 보고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걸 천명하는 건데 오늘은 저희들 취재하러 오신 기자지만 관련된 현안이나 또 관련된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기자람 없이 마음 편하게 언론계 선배로서, 후배로서, 동료로서, 동지로서 찾아와 주시면 저희들이 뭐 딴 건 안 되고 엊그제 산 그 캡슐 아메리카노 커피가 있는데 같이 마시면서 정말로 같이 고민하면서 이 현안들을 좀 풀어나가는 연대 그런 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벌써 1시간 반이나 지났는데 이 시간 동안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면은 아마 올해 상반기에도 굉장히 많은 언론 현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가끔 제가 정책실장을 가보니까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언론노조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성명서 언제 나옵니까? 저도 물어보시는데 저희들이 기자회견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오늘처럼 굉장히 중요한 현안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신 분이 대부분 다 매체 전문지, 비평지 기자들이 있으니까 함께 저희들한테 이 문제로 한번 기자 간담회를 하시죠라고 제안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유튜브에서는 눈팅만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 질문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처음 하는 것이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할 테니까 우리 언론 노동자들과 우리 기자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해주신 기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 간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